안녕하세요. 주요 뉴스를 스케치해드리는 HTC 뉴스 스케치의 타프로입니다. 8월 27일 수요일, 오늘도 거품없이 신속하게 오늘의 미국 뉴스를 스케치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헤드라인입니다. 코로나 백신은 고위험군에게만 접종이 허용됐습니다. 미니애폴리스 카톨릭 학교에서 총격이 발생해 어린이 2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습니다. 미국은 조선업 지분 참여 가능성을 언급하며 한미 협력에 새로운 변수가 생겼습니다. 국토안보부가 불법 체류자에 대한 재난 구호 지원을 금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워싱턴 DC 치안 장악은 연방법원에서 강한 반발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미 교통부가 워싱턴 유니언역을 직접 관리하기로 하고 100억 달러 규모의 확장 계획은 중단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간 기업 지분을 인수하며 레이건식 자유시장 노선에서 벗어나 정부 개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마감했고 원달러 환율은 1393원 수준에서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미 해군이 카리브해와 태평양에 전함 8척을 파견하며 베네수엘라와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보드게임은 두뇌 건강과 노후 행복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며 전 세계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오늘도 뉴스캐치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FDA가 코로나 백신 접종 대상을 크게 줄였습니다. 그동안은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정기적으로 접종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65세 이상 고령자와 기저질환을 가진 고위험군만 접종 대상이 됩니다. 이번 조치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궁금한데요. 유미정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FDA는 화이자, 모더나, 노바백스의 새 개량 백신을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모든 연령층이 아닌 중증 위험이 높은 사람들만 맞을 수 있도록 범위를 좁혔습니다. 정부는 코로나 백신 정책을 전 국민 접종에서 맞춤형 전략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고위험군에는 65세 이상뿐 아니라 천식, 당뇨, 비만, 암, 심혈관 질환, 간질환, 임신부와 같은 다양한 건강 취약계층이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성인이나 청소년들은 백신을 맞기가 어려워진 건가요?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제한이 상당한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선 65세 미만의 일반인들이 추가 접종을 원할 경우 보험이 적용될지, 또 지역 약국에서 접종이 가능할지가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의사와 약사가 오프라벨 방식으로 접종을 제공할 수 있지만 법적 책임 문제와 규제에 막혀 실제 현장에서 주저할 가능성이 큽니다. 접종 연령 제한도 조금씩 다르다던데요. 맞습니다. 모더나는 생후 6개월 이상부터 접종이 가능하고 화이자는 만 5세 이상, 노바백스는 만 12세 이상 고위험군에게 접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상이 고위험군으로 제한되다 보니 같은 연령대라도 건강 상태에 따라 접종 여부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라도 당뇨나 면역 질환이 있으면 접종이 가능하지만 건강하다면 접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럼 백신 비용 문제도 달라질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CDC의 자문위원회가 권고하면 미국인 누구나 무료로 접종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9월 열릴 위원회 회의에서 최종 권고안이 논의될 예정인데 현재 위원회가 케네디 보건장관이 새로 임명한 인사들로 채워져 있어 어떤 결론이 나올지 예측이 어렵습니다. 그만큼 국민들 입장에서는 접종 여부, 비용 부담, 접근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내세운 방침과도 연결된 부분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지난 5월 전 국민 접종 정책을 비효율적이라고 비판하며 고위험군 중심의 정책을 예고했습니다. 당시 FDA 고위 관계자들이 발표한 논문에서는 흡연, 비만, 신체 활동 부족, 정신질환 등도 고위험 요인으로 분류됐습니다. 즉, 이번 결정은 단순히 의료적 판단만이 아니라 행정부 차원의 정책 전환과도 맞물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장에서는 어떤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까? 공중보건 전문가들과 의료계에서는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는 우려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약국의 경우 주별 법규와 연방 권고가 엇갈리면서 접종을 아예 거부할 수도 있고,
부모들이 아이에게 접종을 원해도 실제 현장에서 거절당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이번 조치가 국민들 사이에 백신 필요성 자체에 대한 혼란을 일으켜 접종률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걱정입니다. 정리하자면 정부는 고위험군 중심으로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접종 기회 축소와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해할 수 있겠군요. 네, 정부는 불필요한 전 국민 접종을 줄이고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논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무엇보다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여전히 확산 중인 상황에서 과연 이번 제한적 정책이 올바른 대응인지 시간이 말해줄 것입니다. HTC 뉴스캐치 유미정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 백신 정책의 변화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앞으로도 면밀한 검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니애폴리스 남서부에 위치한 애뉴시에이션 카톨릭 스쿨에서 미사 도중 총격이 발생해 8세와 10세 어린이 2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습니다. 용의자는 20대 초반으로 교회 창문을 향해 소총, 산탄총, 권총을 번갈아 사용해 수십 발을 발사했습니다. 부상자 중 6명의 어린이와 1명의 성인이 위중한 상태이며 병원은 긴급 수술과 치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경찰이 차단한 구역에서 아이들을 찾으며 오열했고 충격에 빠진 아이들은 상담 목적으로 크레용을 건네받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희생자를 기리기 위해 미국 내 모든 국기 조기를 지시했고 교황은 애도의 메시지와 함께 피해 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 역시 총기 참사에 무감각해져서는 안 된다며 유가족을 위해 기도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FBI와 ATF가 현장에 합류해 수사 중이며 평화로운 주택가 한복판에서 벌어진 이번 비극은 미국 사회에 다시 한번 깊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이어 조선업 지분 인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조선업은 미국이 스스로 확보해야 하는 전략 산업이지만 수십 년간 소홀히 다뤄졌다며 산업 재건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만약 미국 정부가 실제로 조선업 지분을 매입할 경우 한국이 약속한 1,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조선업 투자 패키지와 맞물려 논의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앞서 미국은 인텔에 111억 달러를 지원하면서 투자액에 상응하는 10% 지분을 확보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베센트 장관은 방산업체 지분 매입에는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며 주주 이익보다 군수 납품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한 유럽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 3천억 달러는 종전 협상의 핵심 카드라며 향후 일부는 우크라이나 재건에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안보부가 새 지침을 통해 연방 자금을 받는 주정부와 자원봉사단체들이 불법 체류 이민자들을 돕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또한 이 단체들은 이민당국과 협력하고 단속에도 협조해야 하며 불법 이민자를 숨기거나 보호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 구호단체들은 재난 피해자에게 음식을 제공하거나 임시 주거, 정신건강 지원 등을 하기 전 합법적 체류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적십자사나 구세군 같은 주요 단체들도 포함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재난구호가 사실상 감시수단으로 변질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비영리 종교 기반 단체들은 헌법적 권리와 지역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으며 혼합 가족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이번 조치는 인도주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비판과 함께 재난 현장에서 가장 취약한 이들이 지원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심각한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DC에 연방 법 집행 인력을 대거 투입했지만 연방 법원에서 강한 저항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대배심원들은 연이어 기소를 거부하고 판사들은 불법 체포와 수색, 피의자 인권 침해를 지적하며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최근 전 법무부 직원이 연방 요원에게 샌드위치를 던진 사건에서 대배심은 기소를 거부했으며
또 다른 사건에서도 FBI 요원을 밀쳤다는 혐의를 받은 시민에 대해 3차례나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판사들은 가장 불법적인 수색, 기본적 인간 존엄성 결여라며 잇따라 경찰과 검찰을 질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치안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1000건이 넘는 체포를 자랑했지만 법원에서는 무리한 공권력 행사로 기소 자체가 무너지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연방 권력의 남용과 사법부의 균형 역할을 드러내는 상징적 장면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 교통부가 워싱턴 DC 유니언역 관리권을 직접 가져가고 오랫동안 추진해온 100억 달러 규모의 확장 계획은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치안 장악과 맞물려 연방정부의 워싱턴 개입이 또 하나 늘어난 사례로 평가됩니다. 교통장관 션 더피는 암트랙은 여객 운행에 집중하고 건물 관리와 상업구역은 교통부와 비영리단체 USRC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역이 더 이상 더럽거나 노숙자의 거점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보안 강화, 조명과 엘리베이터 교체, 지붕 보수 등 즉각적인 개보수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번 결정은 도시 성장과 교통 확장을 위해 필수적이라던 기존 확장안과 배치돼 DC 시의회와 지역사회는 수십 년 준비한 세금과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민간 기업 지분을 직접 매입하며 전통적 공화당 경제 교리였던 레이거노믹스를 사실상 뒤집고 있습니다. 과거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은 작은 정부와 자유시장을 내세우며 규제 완화와 민간 중심 성장을 강조했지만 트럼프는 오히려 정부의 개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인텔의 정부 지분 10%를 확보했고 미국 철강과 히토류 기업에도 직접 투자했습니다. 또 중국의 반도체를 판매하는 엔비디아와 AMD로부터 매출 일부를 정부에 내도록 하는 등 사실상 정부가 기업 운영에 깊이 관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레이건이 무덤에서 돌아누울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백악관은 국가 안보와 경제 안정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전통적 보수 경제학자들은 정부와 기업의 경계가 흐려지고 정치 논리에 따라 시장이 왜곡될 위험이 크다고 경고합니다. 반면 일부 진보 진영에서는 국가 경쟁력을 위한 현실적 접근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 트럼프의 경제 노선은 미국 내 보수와 진보 양쪽에서 동시에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오늘 상승세로 마감하며 주요 지수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S&P 500 지수는 0.2% 올라 6,481.40포인트로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고 나스닥 역시 0.2% 상승하며 기술주 중심의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도 0.3% 오른 45,565.23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한편 원 달러 환율은 약 1,393원 수준에서 보합세로 마무리되며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날 환율은 하루 동안 1,392.68원에서 1,393.82원 사이에서 움직이며 큰 변동 없이 마감했습니다. 결국 증시는 AI 기대감과 기업 실적 호조에 힘입어 최고치를 이어간 반면 환율은 비교적 차분한 흐름을 보이며 균형을 유지한 하루였습니다. 미 해군이 카리브해와 중남미 인근 태평양에 전함 8척을 투입했습니다. 이는 마약 카르텔 단속을 명분으로 한 강화 작전의 일환이지만 베네수엘라의 긴장이 한층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번 파견에는 구축함 3척, 상륙함 2척, 강습 상륙함 1척, 순양함 1척, 연안 전투함 1척이 포함됐으며 일부에는 미 해안경비대와 법 집행 인력이 탑승해 체포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마두로 대통령을 마약 카르텔 두목이라 규정하고 현상금을 5천만 달러로 2배 올렸습니다. 이에 맞서 마두로는 국경에 병력 15,000명을 배치하고 민병대 동원을 선언했습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 해안 앞까지는 진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지만
현지에서는 군사 개입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군사 충돌보다는 정치적 압박과 무력 시위를 통한 마두로 정권 견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보드게임이 다시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으며 두뇌 건강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는 연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 규모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약 51억 달러 성장이 예상되며 체스, 모노폴리 같은 고전 게임뿐 아니라 팬데믹, 윙스팬 같은 현대 게임도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보드게임은 인지 기능을 높이고 치매 위험을 줄이며 삶의 질까지 향상시킵니다. 특히 대면으로 함께 즐길 때 사회적 교류가 더해져 뇌 자극 효과가 커진다고 합니다. 실제 요양원에서 주 2회 보드게임을 한 어르신들은 기억력 그리고 집중력뿐 아니라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유대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젊은 세대에게는 두뇌 발달을, 노년층에게는 외로움 해소와 삶의 의미를 주는 활동이라고 강조합니다. 단순한 놀이를 넘어 보드게임은 세대를 아우르는 건강한 두뇌 운동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혜는 듣는 데서 오고 후회는 말하는 데서 온다고 합니다. 오늘 지혜를 얻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뉴스캐치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진행의 타프로였습니다.